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강으로서 대항력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3강에 제가 말씀드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하고 2강의 대항력은 임대차보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다가 만기에 가서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불행히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보증금을 경매 과정에서 모두 배당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증금을 만기에 잘 반환받고 또 경매 과정에서 모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가 건물의 입주 즉시 대항력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대항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항력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미리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놓고 시작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항력에 대한 강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항 요건이 무엇인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항력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 사항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대항력이 일반 거래할 때하고 경공매 시하고 그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별 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있는데 이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하고 또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용어들, 또 의미, 또 입법 취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상가법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와야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죠. 그 차이가 제일 큰 거고 그 외의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대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가에서 대항 요건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택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봤는데 마찬가지 개념이죠. 상가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다음에 이 대항 요건을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물론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서 임차하는 부분을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또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주인이 바뀐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차 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조의 부가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죠.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대항력을 비롯한 6가지 사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를 초과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6가지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 상가 임차인의 지위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항력은 보증금 등의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위의 내용이죠.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매매나 경공매 등의 사유로 상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임차권의 존속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대항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쳤으면,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경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관계의 계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항 요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사업 종류의 변경은 대항력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재지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대항력 발생 시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돼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차 관계의 계속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거래 시의 대항력과 경매 시의 대항력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거래 시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만기 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 거래 시의 대항력의 의미예요. 여기서 일반 거래라 하면 매매나 상속, 증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매와 공매 시의 대항력은 약간 의미가 틀려요.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보증금을 매수인이 전액 인수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금을 받고 부족한 배당금은 매수인이 전액 돌려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반 거래 시하고 경공매 시의 대항력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 내에 들어와야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해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6가지를 그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이것은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를 초과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 강의하고 연관해서 대항력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권리금의 회수 기해 보호, 또 차임 연체와 관련한 해지, 또 표준 계약서 작성. 몇 가지입니까? 6가지네요. 이 6가지는 지역별 한도를 초과해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대항력 관련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모두 받죠. 일단 선순위일 경우에, 임차인이 선순위란 얘기는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임차인을 말합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또 보증금 한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만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 최우선 변제란 얘기가 아니고 이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서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 이럴 경우에 어떤 보호를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내가 금방 오른쪽에서 말씀드렸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대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더라도 이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췄으면 대항력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대항력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당연히 대항력이 없지요. 지역별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기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복습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과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또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